안녕하십니까. 낡은 우체통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꼭 좀 들려드리고 싶은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다 키워내고 은퇴하고 나면 다들 로망 하나씩은 있잖아요. 공기 좋은 시골 가서 텃밭 가꾸고 조용히 사는 거, 그거 진짜 우리 꿈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동산에 가보면 가끔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온 집들이 있어요. 어머, 이 동네 시세가 3억인데 이 집은 왜 1억 8천이야? 대박이다. 솔직히 이러면 눈 돌아가거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그거 진짜 뼈에 새겨야 할 명언입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싸게 나온 집은요, 그 집에 귀신이 살아서 싼 게 아니에요. 귀신보다 더 끔찍하고 더 지독한 사람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연 주신 60대 김 여사님 부부도 그놈의 싼 가격 때문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날리고 지금도 밤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그림 같은 붉은 벽돌집 담장 너머에는 어떤 악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김 여사님의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한번 되감아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집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이죠. 여보, 여기 공기 진짜 좋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남편이 거실 샤시 문을 활짝 열면서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매연 마시며 살다가 강원도 홍천 그 깊은 산골로 이사 온 첫날이었습니다. 집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번듯한 2층짜리 붉은 벽돌집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가 두 그루나 있고 뒤로는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진짜 누가 봐도 알짜배기 소리 나오는 그런 집이었죠. 솔직히 처음 계약할 때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주변 시세보다 30%나 싸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사모님, 이거 주인이 미국으로 이민 가느라 급매로 던진 거예요. 지금 안 잡으면 내일 바로 나갑니다. 그 말에 홀린 듯이 도장을 찍었죠. 그게 지옥행 티켓인 줄도 모르고요. 이사 첫날,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남편이랑 떡을 맞춘 걸 들고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요즘 시골 마을회관도 되게 좋잖아요? 붉은 벽돌로 2층 딱 올려가지고 유리문 으리으리하고 앞에 태극기 걸려 있고, 시골 인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잘 부탁드린다 인사도 하고, 텃세도 좀 막아볼 겸 해서 제일 비싼 떡으로 맞췄거든요. 회관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여섯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기 언덕 위 빨간 벽돌집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떡을 내미는데 분위기가, 여러분 아시죠? 그 갑자기 찬물 쫙 끼얹은 것 같은 싸늘한 정적. 아무도 떡을 안 받아요. 그냥 우리 부부를 빤히 쳐다만 보는 거예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요. 그때 마을 이장이라는 눈매가 아주 매서운 노인 한 분이 담배를 탁 털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서울 양반들 돈이 썩어나나 봐? 그 집을 돈 주고 들어오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이장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아유 쓸데없는 소리. 오셨으면 앉아요. 하고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찜찜한 기분, 쎄한 느낌 딱 오시죠? 나오면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아까 그 말 무슨 뜻일까? 그 집에 뭐 문제 있나? 남편은 아유 시골 노인네들 그냥 텃세 부리는 거지. 신경 쓰지 마. 하고 넘겼지만 그때 그 이장님의 눈빛, 그게 저는 이사 온 첫날부터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골 밤은 도시랑 달라요. 해만 떨어지면 그냥 암흑천지예요.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주방 창문이 뒷마당 대나무 숲이랑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릇을 닦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대나무 잎 흔들리는 소리.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 지려밟는 소리 있잖아요. 꾹꾹 하고 무게가 실린 소리. 순간 설거지하던 손이 딱 멈췄죠. 고라니인가, 멧돼지인가. 무서워서 고무장갑 낀 채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뒤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와서 주방 불을 탁 끄고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불을 꺼야 밖이 잘 보이니까요. 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대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데 그 대나무 틈 사이로 빨간 불똥 하나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캄캄한 밤에 남의 집 뒤뜰 대나무 숲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설거지하는 제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빨간 불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니 후다닥 하고 숲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첫날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범인은 잡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바로 옆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파란 지붕집 쪽으로 풀들이 뉘어 있었거든요. 그 집엔 박영감이라는 70대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다음날 따지러 갔죠. 어르신, 어제 우리 집 뒤에서 담배 피우셨죠? 남의 집 훔쳐보시면 안 됩니다. 하고 대문을 두드렸는데 박영감이 나오더니 대뜸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훔쳐봐? 야 이놈아. 여기가 내 땅이야. 내 땅 내가 밟는데 니놈들이 왜 난리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눈동자가 이미 풀려가지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경찰을 불렀을 때였습니다. 파출소 순경들이 왔는데 박영감을 보고는 아이고 어르신 또 시작이네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한테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이해하세요. 이 양반이 원래 이래요. 이 집터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예전에 경매로 이 집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사서 아들 주려고 했다나 봐요. 근데 외지인들이 들어오니까 심술 부리는 거니까 떡이라도 좀 주면서 달래보세요. 와 여러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 있죠. 피해자는 우린데 가해자를 달래주라니요. 이게 말입니까? 경찰이 가고 나서 박영감이 우리 대문에다 침을 되뱉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래 버티나 보자 내 집에서. 그날 이후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영감이 대놓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사람 피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보면요. 제가 아끼던 장독대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흙탕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어떤 날은 현관 앞에 죽은 쥐가 놓여 있고요. 또 어떤 날은 밤새도록 라디오를 크게 틀어놔요. 그것도 지지직거리는 주파수 안 맞는 소리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CCTV요? 달았죠. 사비 털어서 4대나 달았어요. 근데 이 영감이 얼마나 여우 같은지 딱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대나무 숲 쪽 담장 넘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그 상황.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매일 누군가 나를 해코지할까봐 불안에 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칩니다. 진짜로요. 저랑 남편이랑 말수가 줄어들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부부싸움도 잦아졌어요. 내가 아파트 살자고 했잖아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이날이 사단이 난 바로 그날입니다. 남편은 몸살이 나서 약 먹고 일찍 잠들었고 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퍽 하고 집 안이 깜깜해졌죠. 시골은 비 오면 정전 잘 되거든요. 아유 무서워라 하면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촛불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 베란다 통유리창 쪽에서 번개가 쿠르릉쾅 하고 칠 때마다 번쩍하면서 밖이 보이잖아요. 번개가 번쩍하는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유리창에 무언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요. 처음엔 비에 젖은 나뭇잎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번쩍하는데 그게 나뭇잎이 아니었어요. 손바닥이었습니다. 사람 손바닥 2개가 유리창에 찰싹 달라붙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남자의 얼굴 윤곽이 유리에 짓눌린 채로 거실 안에 있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넘어졌어요. 그 소리에 남편이 안방에서 뛰쳐나왔죠. 무슨 일이야? 제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는데 밖은 이미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남편이 손전등 들고 밖으로 나갔지만 빗속으로 발자국 소리만 멀어질 뿐이었죠. 남편이 들어와서 저를 안아주는데 제가 덜덜 떨면서 그랬어요. 여보 나 못 살아. 나 여기 있다간 죽어. 저 노인네가 오늘 밤엔 문 따고 들어올 거야. 진짜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현관문에 의자 받쳐놓고 야구 방망이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가 그치자마자 남편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안 되겠다. 경찰이고 뭐고 내가 끝장을 본다. 증거를 잡아야 돼.
우리는 집 주변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박영감이 왔던 흔적이 있을 거다. 마당을 돌고 뒤뜰 대나무 숲을 뒤지고 그러다가 집 뒤편 보일러실 쪽 외벽을 보는데 남편이 하고 멈춰 서는 거예요. 거기에 에어컨 실외기 뒤쪽으로 가려진 구석에 이상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환기구 같기도 한데 뭔가 인위적으로 뜯어낸 것 같은 자국. 남편이 그 구멍 안을 들여다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근데 안이 너무 깜깜해서 안 보인대요.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동영상 모드로 하고 플래시를 켜서 그 구멍 안으로 쑥 집어넣었습니다. 뭐가 찍히나 보자. 그리고 1분 뒤에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확인했는데 저랑 남편이랑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멍 안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그냥 벽 속이 아니었어요. 영상을 보니까 좁은 통로를 지나서 어떤 방이 보였습니다. 장롱이 보이고 침대가 보이고 화장대가 보이고. 네, 바로 우리 부부가 자는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장롱이랑 벽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있었는데 거기를 교묘하게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영상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안방을 비추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검은색으로 확 가려져요. 다시 돌려보니까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눈동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안방 안에서 그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카메라 불빛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밖에서 휴대폰을 넣고 있던 그 순간에도 박영감은 우리 집 안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여보 차 타. 빨리 차 타.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짐이고 뭐고 챙길 새가 없었어요. 지금 그 미친 노인네가 집 안에 있다잖아요. 우리가 마당에 나와 있는 사이에 뒷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미친 듯이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대문을 빠져나가는데 2층 안방 창문이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박영감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속옷을 쥐고서요. 그걸 흔들면서 웃고 있는데 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마였어요. 우리는 그대로 경찰서로 직행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갔죠. 그 동영상 증거를 들이밀었으니까요. 경찰들이 출동해서 박영감을 체포했는데 집 안을 수색해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랍니다.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오는 비밀 통로가 보일러실 바닥 밑으로 뚫려 있었대요. 이 집 지을 때부터 자기가 공사에 참여해서 미리 만들어놨던 거죠. 그동안 이 집에 살다 나간 사람들. 다 박영감이 밤마다 들어와서 물건 훔치고 자는 모습 훔쳐보고 밥에다가 침 뱉어놓고 그 짓을 당하다가 미쳐서 나간 거였어요. 그걸 우리는 싸게 샀다고 좋아했던 거고요. 경찰 조사실에서 박영감이 그랬답니다. 형사가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아주 태연하게. 내 집이니까. 내 집 내가 들어가는데 왜. 그리고 그 아줌마가 나를 보고 웃었어. 유혹한 거라고. 제가 인사할 때 억지로 웃었던 그 미소. 그걸 보고 저 미친 노인네는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서 그날부터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밤마다 벽 틈으로 저를 훔쳐보며 상상을 했던 겁니다. 결국 박영감은 주거침입이랑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속되면 뭐합니까? 우리 부부의 인생은 이미 박살이 났는데요. 그 집은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요. 소문이 다 나서. 결국 상가격의 반값도 안 되는 돈에 부동산 업자한테 거의 떠넘기다시피 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돈 1억이 그냥 공중분해된 거죠. 지금은 서울 외곽에 작은 빌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좁고 층간소음 들리고 공기도 탁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벽 틈으로 누가 나를 보고 있진 않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귀농 꿈꾸시나요? 전원생활 로망 있으세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발 집 보러 가시면요. 낮에만 가지 마세요. 비 오는 날 밤에 가보세요. 그리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동네 평판이 어떤지 등기부등본 말고 사람 등본을 꼭 떼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누르시면 다양한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낡은 우체통이었습니다.